지킬 건 지켜야지. 뭘 지켜? 아니 이재명 시장님 심장이 뛰는 걸 어떻게 지켜? 나중에 대선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정말 제가 선호하는 얼굴입니다.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혹시 관리 받으십니까? 저 태반 주사 같은 건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아니, 근데 이재명 시장님 만나기 전에도 네.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 진짜. 네. 그죠? 그리고 우리 저 누님은 이제 피아니스트였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전공을 피아노로 했죠. 네네네. 이거 모르는 사실입니까, 자파들? 전혀 몰랐어요. 자파들 정보가 약합니다. 네, 피아니스트. 네. 언제까지 이렇게 음악을 하셨죠? 학교 졸업하고 졸업하는 해에 제가 사실은 좀 공부를 조금 더 해보려고 비자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그 비자 나오는 주에 이재명 시장이랑 007 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어디서 공부하셨죠? 저는 한국에서 공부했죠. 비자 신청하셨다면서요? 신청만 하고 공부하러 가려고. 그냥 가진 않으시고. 예. 그래도 이제 집안이 그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는 좀 많이. 우리 유복한 과정. 뭐 그렇게 잘 살진 않았어도 이재명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낫었겠죠. 평범한 집안. 그분보다 못한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이. 네, 정말 찢어지게 가능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럼 집안에도 좀 뭔가 반대도 있고 할 텐데. 예, 처음에는 좀 반대가 심했죠. 근데 이제 변호사 자격증. 그게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다 똑같아. 좌파든 우파든. 그게 아니라 사실 이재명 시장 조건으로 보면 홀어머님의 칠남매 또 개천에서 난 용이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시쳇말로 하면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들이 선뜻 그래 좋은 조건이다 결혼해라 이런 상태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참 많이 불안해하시고 처음엔 반대도 하셨죠. 근데 처음에 선을 보셨던 게 가족 소개로 만난 거 아니었습니까? 예, 저희 셋째 형수님 친정 어머님하고 저희 친정 셋째 어머님하고 형수님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셋째 형수님과 아니 셋째 형수님의 어머님하고 네네.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같은 종교 활동을 하셔서 예. 거기서 이제 서로 처녀 총각이 있으니까 네네네. 서로 한번 만나보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송파에서 007 미팅으로 최욱 씨, 네. 저 형수는 여기서 금기입니다 오늘. 형수는 쓰면 안 돼요. 아니, 형수가 여러 명이야. 그래도 좀. 그 형수님이세요. 진짜요? 네. 거봐. 안 된다고요.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 만나신 거예요? 네. 야, 이거 드라마입니다. 불금씨에 따로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이거 드라마네. 그러면 아니 뭐 갈라진 얘기 나중에 또 저희가 시간. 네네, 천천히. 야, 오늘 뭐 재밌겠는데? 네네. 이 이야기가, 짜임새가 있구만요. 네. 아니 그러면 그 007 미팅하기 전에 네. 그 전에 남자친구 몇 명 정도 생각하시죠? 저희는 그런 것만 보고. 그 정도는 밝히셔야 우리 표가 움직입니다. 네. 셀 수는 없어요. 남자분들 그때 좀 예뻤어요 제가. 그래요? 네,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많이 흔들리네요. 혹시 이재명 시장이 이런 장면 보다가 나 작살 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007 미팅? 007 선을 보셨는데 네. 그 007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저희 때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서로 얼굴 모르고 그냥 전화번호만 가지고 네네. 서로 모르는 상태로 나가서 네네. 이제 딸랑딸랑하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이런 제도가 부활해야 돼요. 네, 우리 남자분들 많이 힘들거든요. 카톡 사진 다 노출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그럼 첫 만남이 네. 느낌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첫 만남에서 그렇게 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박기호는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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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좀 뭔가 만족스러운 대화도 거군요. 뭐 별로 기억에 남진 않는데 네. 저희가 수요일 날 만났어요. 7시에. 그래서 만나서 밥 먹고 헤어졌는데 네. 그 다음날 목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 업무를 하는 중에 3시에 집 앞으로 왔더라고요. 이재명 네. 장시 변호사가. 장시 변호사가. 네. 근데 와서는
내려오라고 해서 제가 내려갔더니 오늘은 바다를 보러 갑시다. 그러면서 핸스를 착 꺾는데 그때 차가 뭐였죠? 그때요? 뭐였더라? 프레스토? 콩코드였나요? 콩코드 괜찮아. 아, 콩코드면 괜찮아. 괜찮은데요. 아니 제가 차에 심쿵한 건 아니고요. 네. 바다를 보러 갑시다 하면서 씩 웃는데 아. 이재명 시장이 보셨겠지만 그 인매가 되게 선명하고 예.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 죄송한데 설득은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저희는 다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요. 네. 네네네. 그래서 뭐 먹으러 갈까 어디 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아마 사이다 아니었나. 그 남성다움에. 남성답다기보다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야.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모르게. 잠깐만. 아 그래서 바다를 갔습니까 설마? 네 갔어요. 야. 목요일 날. 서해안으로 갔어요. 목요일 날. 예, 예. 그러면 예. 변호사 사무실 그냥 팽겨치고. 그럼 그날 예. 그날. 대단하시다. 진짜 그날? 아니 바다를 갔어요 바다를. 아 바다 갔으면 끝났잖아. 서해안. 아니 그냥 바다를 보고 조개구이 왔어요. 먹었잖아요. 아니 그때는 조개구이가 그렇게 유행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그 없어요. 바다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냥 바다를 보고 왔어요. 뭐 어부야 뭐야? 왜 바다?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남녀가 모였는데. 바다까지- 그때는 네. 뭐 여름이긴 했지만 수영 뭐 둘이 뭐 수영복 입고 수영만 할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보고만 왔어요. 이재명 시장님도 아마 수영이 목적은 아니셨을 텐데. 영민형 뭐해? 왜 가만히 있어? 머리 좀 해요. 너무 배워야 돼. 내가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미팅 얘기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아 맞아. 네. 김용민의 컨텐츠가 아닙니다. 네. 야 그렇게 바다를 갔다 오셔서 그때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열리셨겠군요. 네, 그때 조금 아. 괜찮았어요. 차가 있어야 되나 봐. 변호사 해야 되나 봐. 많이 박탈감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매일 만나셨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매일이 아니라 제가 8월 9일날 만나서 결혼을 한 5월 정도에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이렇게 팽겨치고 맨날 바다로 산으로 다니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저희 아빠한테 친정 아빠한테 와서 결혼을 좀 땡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친정에서 조금 의심을 했었죠. 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무실 운영이 안 된다고. 네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월로 땡겨서 그래서 결혼을 했죠. 야. 매일 만났어요. 그 연애하는 시절에 네, 매일. 야. 좋다. 어떤 카리스마에 끌려가지고 이제 만나셨는데 만나다 보니까 또 다른 매력들이 좀 나오던가요? 네, 이재명 시장은 좀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있는 거를 꾸미지도 않고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본인의 가정 환경이나 자기가 살아온 거를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뭐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 이전에 남자친구들과는 확연히 다른 뭔가 있으셨나 봐. 예전 남자친구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배를 잡으시네. 옛날 생각에 빵 터지셨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거. 아름답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다른 유형의 남자를 좀 만나시다. 음악하는 분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전까지 전 조금 남자친구 없었어요. 에? 남자친구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또 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 문제됩니다. 네, 발목 잡아요 이런 거. 옛날 남자친구 등장하는 순간 끝이에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저는 이거 위험한 모릅니다. 건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다 이거. 이런 여성들 이재명 시장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작살냅니다 이런 여자들. 선생님 저는 모릅니다. 최순실이랑 뭐가 달라? 욕하면서 담는다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렇게 이제 결혼을 네. 하셨고 결혼하고 나서 후회는 안 하셨어요? 결혼한 엄마들 후회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후회가 많았습니까? 아니 많지는 않고 순간순간 후회될 때가 있죠. 결혼해서 결혼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결혼하셨나요? 저도 했는데 저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 예. 저희가 한 26년째 살고 있는데요. 네네. 뭐 몇 번 있었어요. 우리 저 김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대한민국 최초로 혼후 순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혼전 순결을
지키는데 네, 아주 진짜 남자입니다. 네. 그만 좀 아껴줘요 좀. 우리 형수님 좀. 왜 이렇게 아껴? 뭘 지켜줘? 저희 집은 그 이혼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면지를 쓰고 있어요. 아, 불화기 그럼 최고입니다. 네, 최고예요. 네. 아, 그 결혼하고 나서 어떤 경제적으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뭐 이재명 시장이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네. 그때 당시 93년도부터 시민 모임을 조직을 해서 성남 시민 참여연대를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변호사와 생활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낮에는 그런 활동이 많잖아요. 네. 재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외부 활동을 하고 뭐 12시 뭐 새벽 1시까지라도 재판 준비는 혼자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사무실로 도시락 싸가지고 배달하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산 사람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밤 12시까지 재판 준비만 했을까요?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도시락을 혼자 먹었을까요? 제가 가서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칠병녀야 칠병녀. 긴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언젠가 이런 쓰레기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우리 공보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하려고 네. 그저께부터 이틀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하는데 네.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아, 네. 우리는 뭐 약속 한번 잡으면 그 뒤로 이제 연락 두절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재명 시장이 큰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구속도 되고. 네, 네, 그렇죠. 2002년에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네. 이제 조금만 좀 살살했으면 됐을 텐데 어. 끝장을 또 보잖아요. 아, 그렇게요. 네. 네. 그래가지고 또 뭐 이런 나쁜 그런 곳에 가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죠. 아.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그때 살면서 제가 참 이 사람 한 10년 정도 산 상태였는데 10년을 살고도 이 사람을 잘 몰랐다고 생각한 게 네. 그런데 가면은 짐이 오더라고요. 짐이 아, 그렇죠. 예, 예. 아, 군대 들어갈 때처럼. 네. 슬프다. 짐이 오는데 이렇게 너무 슬프니까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이렇게 다 열어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지갑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다른 여자 사진. 네. 아는 건 아니야. 지갑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진은 사진 맞아요. 네. 네. 지갑을 보니까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신문에서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끼워놨더라고요. 네. 가족 사진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와이프 사진이나 네. 뭐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쭈글쭈글한 할아버지하고 손자 같은 사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 그런 사진이 네. 이렇게 찢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오. 그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전쟁 후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자기 지갑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마누라인데 네.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마누라 사진이 나오든지 아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네. 도대체 그 사진이 이렇게 서서 정리를 하다가 제가 야. 아직도 기억하는 게 식탁 앞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더 이런 사람이었나. 야. 내가 10년을 살았는데도 11년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게 되나요? 실망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전율을 느끼는 전율. 전율까지는 아닌가? 전율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감동적인 얘기를 왜 더럽게 만드세요? 네. 야, 이거 정말.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랑 살면서 그때 이재명을 다시 한번 또 받아들이고 아,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저 알려야 처음이에요, 돼요. 처음이에요. 네. 네, 네. 앞으로 어디 뭐 인터뷰 가면 이거는 반드시 처음부터 이걸 치고 들어가세요. 좋나요? 너무 좋아요. 대신에 약간 눈물을 흘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표로 연결됩니다. 네. 아, 이야기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한 단면에서 볼 수 있네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재명 시장하고 그 정치적 노선이 같으셨어요? 아니죠. 저는 진짜 정알못이죠. 정치 정말 모르는 아줌마. 아. 그래서
정치를 도대체 왜 해야 되나 그 복잡한 거를 예.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잔소리 진짜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예, 예. 성남시장 선거 나오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얘기하고 정말 난 이해 못하겠다. 시민운동하는 것까지 괜찮다. 근데 정치는 난 정말 이해 못하겠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그 2006년 지방선거 때 이대엽 시장을 찍으셨습니까? 2006년엔 졌어요.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예, 그때 나오셨죠. 분장할 시간에 애드립을 이거에 아니 우리 저 이재명 시장님이 네. 뭐 나 나중에 대통령 될 거야 이런 얘기 혹시 언제 아니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그럼 지금 다 쇼입니까 이거? 대통령 되겠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워딩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예, 워딩.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네, 이런 그 얘기를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을 하겠다, 내가 이번에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해도 시장을 하겠다, 대통령을 하겠다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 시장 한다는 얘기도 안 했었어요? 한 번도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워딩을 그렇게 안 했어요. 시장하다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에헤이. 진짜 아니 시장에 가자는 얘기는 했어요. 진짜 착하시다. 아 좌파들 착하네 야 이거 우파였으면 좀 맞춰 죽었어 아 다음 주에 저 이봉규 안 치자. 그럼 최소한 요즘은 그래도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자기야. 시장할 때도 그랬고 이 사람은 뭐 시장을 하려고 하다가 실행을 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시립병원을 세우려다가 계속도 되고 도망도 다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냥 내가 시장을 해서 시립병원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시장이 된 거고 또 그래서 시립병원 세웠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오. 그거 이렇게 아, 약속은 지키세요, 이분이. 예. 아 무조건 지킵니다 이재명 시장은. 네, 맞습니다. 예. 아 그거는 저도 압니다. 약간 아세요? 이재명 아니야. 이재명 멘트 때 나 황교안이야? 아이고 정신 차려야 돼. 앞길 막는다. 정신 차려. 네, 정치 무채색입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네. 이 성남시장을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오죽도 요란하게 했어요. 또 네. 성남시장을. 진짜 열받겠어. 진짜 성남시장 모르는 분이 전국에 네.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시장도 저렇게 잘하는데 대통령 하면 어떨까? 이런 또 반응이 나오니까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대통령 한번 해볼까? 이런 거지 대통령을 하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뭔가 반응이 와서 그렇지. 거기에 응한 것뿐입니까? 네. 오 그래요. 진짜 신기한 일이네요. 네. 요즘 약간 좀 치고 나가다가 주춤한 상황이라 네. 집에서 짜증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거 진짜 별로 제가 짜증내고 힘들면 얼굴색도 좀 안 좋고 그래야 되는데 제 얼굴색이 안 좋은가요? 쇼를 잘 하시는 거예요. 감쪽 같아. 어떤 그 표정이 밝고 이런 걸로 봤을 땐 거의 문재인 부인 같습니다. 아주 뭐. 이재명 시장의 아내로서는 약간 어두워야 되거든요 요즘. 네. 약을 먹고 올 거예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걸 즐기시는 건 아니 아니죠 지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지금 상황이 딱 저 결혼을 결심할 때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그 사람 주변의 환경이나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한 모습 이런 모습을 내가 평생 같이 할 수 있을까 네. 하고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촛불 전국으로 이재명 시장이 확 떴잖아요. 네. 떠서 이 사람이 뭘 할 것 같고 정말 나라를 바꿀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면 다 작살내고 뭐 정리할 거 하고 다 이럴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상 대통령을 시키자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세력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 장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이제 나라를 맡기려니까 그게 또 단점으로 보이는 것도 같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약간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보여야죠.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근데 굉장히 밝으시다. 아 진짜. 저는 우리 누님 보고 네.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그만 좀 흔들려놔야지. 아니 우리 저기 누님이 많이 대외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실 우리 누님을 모시려고 처음에 콕 집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네.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팽목항이죠? 네. 거기 오셔서 빨래를 하는 모습이 설거지였습니까? 빨래 좀 빼. 야, 잊을 수 없다며. 야, 잊을 수 없다며. 그게 설거지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농담 아니고. 근데 같이 이제 여러 분의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설거지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높으신 분이 오셔서 그냥 잠시 뭐 이렇게 봉사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완전히 동화가 된. 그러니까 이분의 일상이 듯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이분은 정말 남분이구나. 더욱더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 예. 이게 이제서야 조금씩 회자가 되는 거지. 예. 그전에는 진짜 그냥 누군지 몰랐으니까 예. 아무도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어떻게 가신 거예요, 팽목항으로? 사실 저는 그 사진 얘기를 이렇게 하실 때 요즘 좀 많이들 하시는데 그 네.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정말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어쩔 줄은 모르겠고 네. 너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할 할 말이 말이. 없고 사실 그때가 초반이었어요. 4월 16일 참사 초기. 네, 초기라서 너무 정신없고 그 체육관 안에도 어머님 아버님들도 너무 정신없고 나라도 정신없고 그럴 때인데 이재명 시장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이 됐기 네.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엄마잖아요. 그 정치인의 아내기 전에 엄마기 때문에 정말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 뭐라도 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내 눈으로.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갔는데 그때 아마 우리 성남시에서도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같이 이제 버스로 가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아마 예. 그분들 중에 누가 알아보고 찍으신 것 같아요. 오. 네. 그런데 일부러 촬영하신 건 아니었네요. 네, 보니까.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사실 그 일이 3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잖아요. 네. 다 돼가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정리도 안 되고 네. 규명도 안 돼서 엄마 아빠들이 아직도 찬바닥에 계시고 정말 나라가 이러면 안 되죠.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사실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세월호 참사 첫 번째로 처리하겠다. 첫 번째로 규명하고 네. 진짜 그 불쌍한 엄마 아빠 정말 나쁜 규명 사건 자체도 규명을 못하면서 그 나쁜 사람들을 모는 정말 나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아직도 예. 제가 요즘 전국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촛불 시위를 하고 그리고 아직도 아침마다 피켓 들고 새벽에 네. 출근 시간 새벽에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라고 촛불 시위하면서 피켓 들고 하는 일들이 지금 1000일 이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또 희생된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희생된 분들 주변의 가족분들, 형제분들 이런 분들의 트라우마도 정말 상당하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저도 이런데 3년 동안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기대하세요. 이재명 시장이 첫 번째로 해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누님이 저 이재명 시장이랑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저 안 닮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아니라고. 오늘 손사래를 치세요. 저 그렇게 과격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성정은 약간 좀 비슷한 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쨌든 해결하시려면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부인 이상형 월드컵. 지금까지 제가 따져보니까 한 8분 정도 영부인인데 본인의 어떤 롤모델 영부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하나 준비했다. 방금 썼어. 자, 제1경기 8강입니다. 8강 중에 1경기는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순자 여사.
아 너무 세게 붙었어. 약간 너무 세게 붙었어. 자, 1경기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야 돼. 자, 좀 약간 조율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너무 세게 붙었죠. 자, 1경기 프란체스카 여사와 의견 될까요? 이것도 센데. 네. 요 정도 갈까요, 그러면? 그 정도로 네. 가겠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희호 여사입니다. 당연히 이희호 여사님이죠. 당연히 프란체스카 했으면은 웃기긴 했을 거예요. 아 웃음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네요. 네. 자, 2경기 갑니다. 2경기는 이순자 여사와 김옥숙 여사입니다. 자, 김옥숙 여사. 이순자 아닙니까? 인지도로는 이순자 여사가 훨씬 앞서는데. 네. 김옥숙 여사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간대 오해.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유 같은 거 안 물어봅니까? 진행이 좀 미흡하네요. 이유는 네가 해. 김옥숙 여사 이유 있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순자가 싫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해지는 분이 좀 이렇게 조용하게 내조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최소한 그 집에서 네. 이재명 시장이 이순자 여사 이름을 언급하면서 작살낸다는 표현을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3경기 갑니다. 네. 유경수 여사 그리고 손명순 여사. 참, 모두가 다 고민해봤어요. 고민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들. 왜냐하면 네. 저희가 교육받기로는 네. 영부인의 그런 표상으로는 유경수 여사 스타일이 참 네. 좋다고 제가 60년대 생일에서 그렇게 네, 네, 네. 교육을 막 받아와서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대로 손명순 여사로 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잘 됩니다. 정치력이 아주 부족하시구만요. 저희 이거 편집해 주세요. 8강 4경기 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론 났어요? 지금 이제 손명순 여사로 가시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8강 4경기. 용민영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사달 날 뻔했습니다. 네. 자, 권양숙 여사, 김인영 여사. 권양수. 권양숙 여사. 이건 뭐 굳이 이유를 따로 안 주셔도 되겠죠? 네. 자,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는 동안에 저 커피들 좀 사보겠습니다. 김옥숙, 이희호, 권양숙, 손명순 이렇게 4분 남았거든요.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네, 김옥숙 여사와 이희호 여사입니다. 이희호 여사님. 이희호 여사님. 네, 결승 올라가셨고요. 권양숙 여사 그리고 손명순 여사님. 권양순 여사님. 고민하지 않으시네요. 네. 아 정치력이 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영부인 이상형 월드컵. 야, 요거는 세게 붙습니다. 네, 우리 김혜경 누님이 고른 마지막 결승전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롤모델이고 어떤 분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아니야. 아니야. 전 두 분 다. 에이, 무슨 부가 있습니까 두 분 결승전인데. 다. 무승부의 저 승부차기. 정말- 이희호 여사님. 이희호 여사님 어떤 점이 이유가 있어요. 참 동반자 역할을 훌륭하게 평생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인고의 세월을 다 겪으시고, 네. 네,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친노보단 친지지. 아,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이재명 시장이 혹시 동교동계를 네, 이거 꼭 기사로 여러분. 우리 저기 누님이 당황해 하니까 프로그램이 좀 사네요. 프로그램이 삽니다. 네. 요즘은 그 집에서 주로 하는 대화가 뭔가요? 어떻게 해서 다 안희정이를 잡아야 된다 이런. 눈의 가시야! 눈의 가시야! 감툭튀야! 아니요. 요즘은 점심 때 뭐 먹었어? 아침은 뭐 먹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음식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약은 먹었어? 이런. 약을.
시장님 뭐 약 드세요 요즘에? 제가 뭐 챙겨준 게 있어요. 건강식. 아, 그거 프로그램 재미를 위해서 그 팔팔정이라고 하면 아, 시청률 좀 올립시다. 네네. 우리 지지율 올려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아, 그냥 하면 돼요. 네. 힘이 팔팔 나는 거. 그게 저 청와대 좀 납품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아, 프로그램 정말 그지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이재명 시장님은 어디서 그렇게 활력이 좀 나오세요? 정말 그 대단하잖아요. 체력이랄까요? 하여튼 에너지 같은 게 예. 그 원천이 뭡니까? 그게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뭐 가족? 저랑 그러면 안 될까요? 그 원천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재명 시장은 집에서도 약간 좀 과격한 남편, 과격한 아빠로의 그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모든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첫 번째가 다 그거더라고요. 네. 집에서도 그렇게 사이다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과격 발언을 많이 하나요? 집에서도 뭐 이렇게 험한 말을 쓰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어쩔까요?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왜 저렇게 많이 보십니까? TV 몇 번 정도 바꾸셨죠? 한 번이요. 참 다르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말도 많이 하고 에너지도 많이 딸릴 텐데 집에 와서도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해요. 계속 말해요? 네,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부엌에서 설거지 하고 있으면 네. 뒤에 와서 뭐 이렇게 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백허브도 하고. 백허브요? 지금도요? 그럼요. 와, 계속 뭔가를 얘기하면서 네, 좀 네. 아니죠. 아니죠. 예상치 못했어. 뒤에서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네, 평범한. 로맨티스트네요. 제일 편하대요. 저랑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와. 제일 편하대요. 너무 좋다 이런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도 자주 하세요? 예, 저는 잘 안 하는데 우리 남편은 좀 자주 해요. 요. 반대일 것 같죠? 네. 네, 저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딱 네, 표현할까? 네. 야. 우리 김엄만 몇 번씩 하시죠? 8번. 이제 결혼하고 지금 결혼 지금까지 8번이야, 8번. 네. 아빠로는 좀 엄했을 것 같아요. 아빠로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무관심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무관심. 좀 던져놓고 아이들이 이제 이큰 바운더리만 이렇게 울타리만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는 자유를 주고 그 안에서 자기가 책임지게 하고. 근데 엄마는 또 안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또 잔소리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좀 언쟁을 좀 했어요. 네. 사실 이재명 시장은 학원 한 번 안 가고 그냥 혼자 검정고시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간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교육이라는 것도 안 받아본 사람이고. 근데 저희는 또 아이 키우면서 사교를 또 완전히 100% 이렇게 뭐 안할 수는 없죠. 배제하고 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때 조금 이렇게 언쟁이 좀 있었죠. 학원 뭐하러 보내냐고 막 그렇죠. 하고 다 착살내야 된다고. 사교육들. 본인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본인이 다 해야 된다고. 아빠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스스로. 네. 스스로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예, 예. 내가 해봤는데 이런 그렇지, 얘기죠. 그렇지. 이게 MB 정신이에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이 이제 아드님 두 분이시죠? 예. 네. 두 분 다 이제 군필. 아니 이제 아니 한 명은 집에 가 있고. 둘째가 1월 18일에 전역했어요. 전역했어요. 네, 네. 오필이에요, 두 분 다. 아. 네네네. 어때요? 그 시장님의 익힘이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저는 그래서 시험 보고 가는 공군으로 갔어요. 공군. 공군은 시험 보더라고요. 제가 공군 공군 출신. 503기입니다. 필승. 귀여워! 나 미친 뻔했어. 저도 공근입니다. 공익 근무요원.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 두 아드님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만족하시고. 제가요? 예. 아직에서 아들한테 만족하는 만족하시- 엄마는 없을걸요. 야, 질문 정말 신선하다. 나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근데 아드님들이 뭐 이런
발언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소위 이제 명문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명문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결국 다 똑같아. 자기들끼리는 다 해먹어. 못 믿어. 저기요 재수해가지고 둘 다 재수해서 아주 힘들게 갔습니다. 그래요? 네, 네. 무슨 특기였죠? 특기요? 특기 같은 거 없었어요? 코너링 아닙니까? 코너링. 특기 없이 어떻게 가? 그래요. 하여튼 우리 두 아드님, 아드님들도 혹시 요즘은 선거할 때 이제 네. 아드님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하십니까? 아우 제가요 사실은 네. 저기 새누리의 유승민 의원이 너무 부러워요. 따님. 네. 아. 저는 시커먼 아들 둘만 있어가지고 네. 저희 출마 선언할 때 사실 아들 둘 양쪽에 다 세우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실검에 안 뜨더라고요. 아, 관심도 없어. 아빠 닮았구나. 아 키는 큰데 우리 아들. 근데 사실 그 심상정 대표 아드님이 굉장히 훈남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된 바가 저는 있습니다.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나요. 딸만 보나 봐요. 유승민. 그 아드님이 한번 같이 이렇게 선 적이 있었군요. 네 며칠 전에 저희 아. 출마 선언을 때 오리엔트 공장에서. 뭐 조금 안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네. 유승민 의원의 그 따님이랑 교제를 시켜서 화제 이슈를 한번. 이슈는 되지. 이슈 되잖아요. 이슈 돼. 네. 대통합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렇지 그러면 네. 대연 정도 하는 그것도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일단 안희정 이게- 지사님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 봐요. 지금 눈에 가시예요. 네. 우리 말 나온 김에 안희정 지사 이기기 위한 뭐 필승 카드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략으로는 안희정 씻기로 나가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어려운 거 물어보시죠. 그런 거는 묻지 마시고. 네. 우리 지금 김엄마가 약간 좀 정치력이 필요한 질문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요? 정치력이 필요한 질문. 네네. 그 상당히 그 성남시 안에서도 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거기도 분명히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보수적으로 정치적 색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반대자들은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우리 이재명 야, 씨. 이게 정치력이 필요한 질문이야? 우리랑 뭐가 달라? 사실 이재명 시장은 처음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되게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힘들고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네. 그렇지만 그거를 강요하진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조율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네.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 이재명 시장 그래 너 일 하나는 잘한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수원 중원구하고 이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 격차가 상당한데 그래서 실제로는 그 분당 쪽에 있는 새누리당 정치는 분당을 아예 독립해서 나가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 그냥 바로 폭탄을 맞았죠. 이런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질문의 격이 다르지 않겠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 취임했을 때 2010년도 그 정도 선에서는 어디 사세요? 그러면 분당 살아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분당 살아요. 그러지 성남 살아요라는 말은 안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어디 살아요? 그러면 성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당 사시는 분들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답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 분당 사시는 분들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네, 흔히 그렇죠. 이제 성남에서도 분당은 약간 새누리 지지가 예전에 많았다고 했는데 네.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결과로 이렇게 네. 실질적인 실력으로 보여드리니까 사실 보수 진보 이거 전에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치의 최종 목표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이제 그거를 충족시켜주면 만족하시는 거. 우리 누님도 지금 뭔가 이렇게 정치 어떤 그 부인으로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나서기 위해 뭐 준비를 좀 하고 그럽니까? 저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준비할 건 없고요. 사실 성남에서 활동하던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그냥
뭐든지 그런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다르게 뭐 기교를 부리거나 네. 내가 뭐를 준비해서 한다기보다도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드리면 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준비하신 조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아니, 글씨를 이거는요. 잔뜩 아니, 써오셨는데.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나중에 질문에 쓰려고 저기 아, 그래요? 프로포즈를 할 때 네. 프로포즈 할 때 저희는 반지를 못했어요. 아, 이재명 시장이 프로포즈 할 때요? 아 네. 프로포즈 우리가 못 들었네. 그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프로포즈. 네. 결혼 반지도 사실은 저희가 맞췄다가 네. 돈이 없어서 못 찾았어요. 그냥 성분만 15만 원 성분을 걸었다가 그거 야. 날리고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 하면서 어렸을 때 성남 13살 때 올라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13살 때부터 쭉 써온 일기장이 있어요. 예. 그 일기장을 주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이 네, 본인이 쓴 와. 일기장을. 아 이거는 뭐. 네. 아, 그래서 진짜 제가 감동이다. 그거 가져온 거지 다른 거 준비한 건 아니에요. 아, 그게 이거예요? 예, 그 몇 건만 가져왔어요. 아 요거 우리가 좀 예. 아, 됩니까? 아 이거는 진짜 보석 같은. 야 요거 한 대목 한번 좀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나 하면 안 돼. 시작부터 역시 뭐 있나요? 이재명 시장다운 문구가 딱 눈에 아니, 이제 띄네요. 다들 표지가 있는데 표지가 없는 게 하나 있어갖고 딱 열자마자 최규와 순 도둑 같은 놈. 아니 제가 그걸 가져오려고 한 거 가져온 건 아닌데. 그냥 뭐 그냥 맨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네, 네. 뭐 뜯어져 있나 봐요, 읽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남는 시간 읽어드릴게요. 네.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허락을 안 받아서. 민주화운동이네 뭐네 하며 떠들어봤자 그저 한 번이라도 더 집권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며 개새끼 같은 놈. 진짜 그렇게 써 있나요? 글쎄요. 진짜 써있어요. 아니 악의 진짜 문이니까. 네. 욕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네네. 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국이가 이게 전제국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제국이가 그것 뜯었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전거는 지가 공을 다 만들어 놓고선 이게 이제 1980년 예. 5월에 예. 썼던 그 광주항쟁 그 문역은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예. 예. 야, 이런 거를 써오셨다고요? 야 근데 지금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로 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분의 네. 일기를 이렇게 본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는 굉장히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한테 굉장히 울림이 큽니다. 예. 1월 25일 출근해서 반장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 내일은 회사에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시장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모가 또 드러나네요. 공장 다닐 때. 네, 근데 좀 뭉클하네요. 네. 맞아요. 그 얘기 들으면 저도 참 뭉클해요. 뭉클하다 진짜. 사실 이재명 시장이 13살 때 성남에 와서 다른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잖아요. 예. 근데 그때 교복 입었죠. 우리는 교복 입고 이제 다른 학생들은 다 이제 이제 등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길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손을 붙들고 공장으로 갔대요. 엄마가 공장 데려다 주러. 근데 이 방향이 예.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오리엔트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도 그 공장에 처음 가봤거든요. 저도 그때 출마 선언을 예. 생계로 봤는데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얘기해주세요. 네.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13살 그 꼬마 그 이재명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게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밝게 잘 사는 사람이라서 몰랐는데 속에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재명을 다시 객관적으로 보게 됐었어요. 그럼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을 이제 유영철 PD 그 부분을 출마 선언문 그 부분이 이제 오리엔트 공장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좀 나중에 한번 올리면 좋겠네요. 예. 방송을 꾸미지 마. 지금 뭉클, 나 진짜 울 뻔했어요, 지금. 가슴이 울리네요, 진짜. 우리 하나만 더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죄송한데 좀 표에 도움이 되는 걸 좀. 요거는 표에 도움됩니까? 도움됩니다. 네. 예. 82년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처음 법대 들어가서 이제 야유회 가는 모양이에요. 신입생 환영회에 있는 날인데 대성리로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노래하고 장기자랑하는 등 재미나게 놀다가 막걸리도 좀 먹었다. 돼지고기도 있었지만 식고 하니까 냄새가 나서 먹질 못했다. 나중에 레코드 틀어놓고 고고를 추는데 꼴불견이다. 정말로 추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이겠다. 혐오감이 생겨서 고고를 배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시간에 옆에 있기도 거북해서 강변에 앉아 보트가 떠다니는 걸 보며 중대한 결심을 했다. 여자는 상대 않고 사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가 그 인생의 잠시 쾌감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커다란 문제에 차질이 생겨서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때가 지나도 로맨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요런 야, 이거는 거의 출마 선언보다 더 비장한데요. 여자를 사귀지 않기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보는데 진짜 뭉클하네요. 네네. 저는 진짜 남인데도 이렇게 뭉클한데. 저 결혼 다이아 반지예요. 진짜 그보다도 값진 것 훨씬 더 같습니다. 값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시고 지금도 뭐 정말 갑옷처럼 잘 네. 갖고 계시고요. 네. 근데 진짜 우리 누님이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고. 네. 그리고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정말. 예, 유머와 감동이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어우러지. 네. 이재명 시장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네. 지금이라도 주제를 좀 바꾸실 생각. 다시 한번 여성 대통령이. 저는 찍습니다 최소한. 네. 저는 찍습니다. 네. 네. 그럼 경선에 참여해주세요. 우리 이재명 시장의 정말 강점. 네. 정말 다른 그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이건 확실하다는 거 있으시면 자랑을 좀 이제 해주시죠. 이재명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기에 저 사람이 말을 하면 꼭 지킨다. 저 사람이 입 밖에 낸 거는 저 말을 했어? 그러면 되겠네. 이런 믿음은 온 국민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시정 이런 거 말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정말 놀랍게도 가정에서요? 이걸 어떻게 약속을 지켰나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저희가 연애할 때 프로포즈를 받은 곳이 설악산의 오색약수예요. 오색약수. 네. 한계령 넘어서. 네, 오색약수에 넓은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가 뽀뽀하기 전입니까? 말할 수 없어요. 겪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다고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뽀뽀 정도가 아니었던 걸로. 형 격전 없다. 격전 없다. 다른 거라도 정말 약속 지키는. 예.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좀 네.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요. 저는 오늘 방송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이재명 시장 혹은 뭐 이재명 시장을 뭐 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께 궁금한 게 현장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받아보고 네. 혹시 뭐 지금까지 쭉 궁금하시죠? 자, 뭐 형수 관련 얘기할 거면 나가세요. 입 함부로 돌리지 마시고 상황 봐가면서. 지금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말씀드릴까요? 네. 네. 본인 소개부터 일단. 네, 서울 사는. 아니 그런 거 말고 누구 지지한다 이런 거. 네, 곧 있게 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선거 인단으로 활약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누구 찍을 거예요? 그건 비밀로. 비밀로. 네네.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질문하시죠. 잘할게요. 이 질문을 네. 많이 생각도 하셨을 텐데 가장 네. 지금거리에 계시니까 SNS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말씀하시다시피 말씀이 많은 타입이잖아요. 네, 이게 네. 긍정적일 때는 좋을 수 있지만 네. 사람이라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한창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약간 주춤거리는 그 시기에 문제점의 한 원인으로서 평상시에 SNS 자주 이용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네. 약간
그 어떤 총량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잘 하려고 하는 안희정 같은데. 안희정 쪽이지. 전 누구라고 말씀도 안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입장으로서 네. 아 내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나 네.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보셨을 때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껴요, 사실은.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네. 트윗이라는 게 참 짧은 말을 그렇죠. 해야 되고 그 오해할 수도 안에 많고. 내 생각을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해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위태위태해서 충고도 많이 하는 편이고 요즘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 사모가 하면 안 되는데 저희 보장 그 언론 환경이 참 너무 열악하잖아요. 특히 네. 이재명 시장한테는. 네네. 요즘은 그래도 SNS가라도 생겨서 내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정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모라토리엄 그때나 그때는 정말 이거 뭐 손도 써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무기이자 방패가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기자들 나쁜 놈들이다. 아니 약간 반기문 쪽인데. 형 노련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이제 앞으로는 많이 자제도 하고 네. 그럴 거예요. 네. 그 감사합니다. 걱정. 소통의 방식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찍을 거예요? 아 인정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실제로도 이 언론 보도야 사실 정제돼서 나오지만은 네. 뭐 풍문, 소문, 네. 뭐 이 루머 이런 그렇죠. 것들은 네. 뭐 이거 사실 이걸 일일이 해명하기도 쉽지 않고 말이죠. 네, 네. 그 어떻게 그러면은 그걸 대처하세요? 그래서 사실 무시할 수도 있는데 예. 무시해 놓으면 또 그게 또 막 또 이렇게 부풀려져서 뭐저 할 말이 없으니까 저렇게 네, 침묵하는 거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고 공격하다 보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SNS 덕분에 이 사람은 그나마 변명도 하고 네.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저 사실 SNS 아니었으면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부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네. 해명은 형님이 훨씬 많이 하시네요. 해명할 거 형님 많잖아요. 나도 SNS 때문에 망했어 나는. 네. 진짜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예. 아유. 네 저기 뒤에 분. 네. 마이크가 마이크. 갈까요? 네. 아무튼 조금 지각 있는 분들 위주로 좀 마이크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괜한 쓸데없는 얘기. 앞으로 나오셔서 좀 촬영을 보여주시면. 네. 야, 아이. 네. 부디 좀 불편한 얘기는 좀 삼가 주시고. 네. 어떤 질문이시죠? 네. 네, 저는 남양주에서 왔고요. 네. 1단계 지지자입니다. 1단계 지지자. 민주당 경선.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다르게 높은 지위에 가고 부자가 되면 다 똑같아지잖아요. 거드름을 피우고 네. 그리고 말도 분명하게 하지 않고. 근데 저는 이제 사모님이나 우리 이재명 시장님 볼 때마다 그 처음에 그 5.18을 미안하게 잘 몰랐다는 걸 되게 미안하다는 말을 늘 하시고 그리고 그걸 세월호라고 생각하시고 첫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계속 가져가시더라고요. 굳은 땅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가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재명 시장이나 저나 정치를 하게 된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거는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치를 하는 목적이 그렇게 억울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껴안아서 그 안에서 같이 해법도 같이 찾고 설사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이 아픔을 공감하면서 나가는 게 정치가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들 잘 못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네. 뭐 한 단점도 있어요. 뭐죠? 사람이 너무 경박하고 경박하고
그 너무 울고 너무 좋아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 같이 뒷구니까 그 대통령감이 되면 좀 이렇게 머리띠를 싹 넘기고 야, 풍자를 하시네요 또. 네. 좀 이렇게 좀 품위 있게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상상을 하면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 속에서 같이 떠들고 웃고 웃음소리도 얼마나 경박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시면서 네. 대통령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이나 뭐 내 좋아하는 저나 그런 마음은 조금 경박하다 그래도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예, 저 뒤에 계신. 앞으로 나오시죠. 네네. 마이크 예. 마지막 질문이시니까 조금 그 감동 포인트로 질문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우리 모두 눈물을 질질 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네. 저는 네. 뭐 저렇게 새색시처럼 걸어. 네,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아, 네. 감동적인 건 질문 아니고 현실적인 질문인데 네. 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다 제가 후보가 꽃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누가 뽑혀도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고민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지율 1인 네. 그분을 넘어뜨릴 이제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이재명 시장이 어떤 점이 가장 어필 포인트인지 그분과 비교해서 네, 그 한마디가 좀 필요하거든요. 꼭 그분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요? 지지율 1등입니다. 그분은 넘어서야 돼요. 아니 저는 그분하고 비교하고 싶진 않고요. 이재명 시장은 제일 좋은 점이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은 돌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한다. 그리고 그게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의 말이고 국민이 답답해하는 말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해주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준다. 그분을 빗대서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닌 척하면서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네가티브 하면은 안 된다고 아까 아니 이게 어떻게 네가티브입니까? 요즘 끝까지 괜찮아요. 앞으로 네. 잘라주세요. 네. 이거는 아주 세련된 이재명 겁니다. 시장만의 필살기. 네네네네. 혹시 이재명 시장과 가장 닮은 뭐 정치인, 혹시 이재명 시장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나오셨던 힐러리?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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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샌더스. 알겠습니다. 그분의 연설을 둘이서 유튜브 같은 데서 자주 실을 들었어요. 보시죠. 자주 들었어요.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트럼프는 남 같지 않을 것 같은데. 딱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네. 이겼다는 거. 이겼다는 거. 이겼다는 거. 네. 그리고 아니. 진 샌더스가 나요? 이긴 트럼프가 나요? 이긴 샌더스. 이게 있어요. 진짜 센스가 네. 그렇죠. 아주 어디서 그런 기교만 배워갖고.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말을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꼭 이 말은 내가 하고 들어야 네. 되는데. 요건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민주당 경선도 그렇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후보들을 검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주변의 인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저희 국민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토론하라고 억지로라도 시키고 그리고 저처럼 같이 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후보 부인들도 다 이렇게 검증을 해서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번 시기가 정말 정말 위기지만 정말 얼마 만에 찾아온 기회이기도 한데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앞으로는 저희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끝장 토론, 네. 검증 네.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담백하시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영부인이 만약에 되시면 아. 진짜 매력적이실 거예요.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네. 자, 우리가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부디 원하는 성과가 있기를. 무슨 소리야? 있기를 뭐 미끼를. 있기를까지인데? 나도 모르게 응원한 민행이 나가겠어. 큰일 날 뻔했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다음 손님 만나도록 할 텐데 여러분 뒤에 안주와 간단한 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거의 한 100몇 분이 한 토탈로는 한 1000분 넘게 되거든요. 인사나 설명만 해주세요. 캠프에서 저 카톡 아니면 간단하게 소감 말씀하시고 제가 질문 딱 하나 지금 방송을 계속 지켜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프로는 처음 나오신 거죠, 공개적으로? 처음이에요. 지금도 떨리네요. 좀 어떠셨어요? 좀? 너무 떨려요. 그러셨어요. 지금 아까 뭐 이제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도 뭐 좀 재밌는 거 하면 집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혹시 이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고민 좀 하고 대화 좀 나누시나요? 사실 그 지지율 가지고 얘기하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요즘은 사실은 며칠 전에도 그 사람은 경상도, 저는 호남 이렇게 해서 서로 엇갈리는 일정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시간이 없고 그냥 우리 하던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나름대로 앞으로의 어떤 뭐 좀 이렇게 사모님께서도 어떤 뭐 좀 준비된 행보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이재명 시장이 아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닌데 과격한 거로만 이렇게 부각이 돼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부드럽고 이렇게 여린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것들을 좀 시청하신 분이 꽤 많거든요. 네.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았는데 처음이니까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여기 사진 좀 찍어주세요.